나온피플로 오늘의 역전의 승부 노려봤고요. 그 외에 시장이 선택한 종목은 더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마지막 점검이 필요하잖아요.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포트 전략 도와드리겠습니다. 변영인 대표 이성의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잠시 후에 코스피 3000 가느냐 마느냐, 시장에서 대형주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냐 마냐를 다뤄볼 텐데요. 그 전에 현재 시장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 이슈부터 보시죠. FOMC 훈풍에 반도체가 질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픽주와 함께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이사님, 정말 믿고 보는 반도체고 또 여기에 뭐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장 불을 붙이고 있는데 전 또 오늘 SK하이닉스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렇게 쉬운 답안지를 난 오늘도 놓쳤구나, 어제도 놓쳤구나 그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이번에 마이크론의 실적에서 좀 유의미한 것들이 발견됐다면서요? 네,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컨퍼런스 콜이 중요했었는데 실적 상에는 예상이 됐는데 컨퍼런스 콜의 톤이 상당히 강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하이닉스의 주가 반응 같은 경우도 함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HBM 쪽을 보면 2025년 기준으로 언급을 한 게 공급량 같은 경우가 상당 부분 할당되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더해져서 2024년 같은 경우는 이미 공급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내비쳤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해석할 수 있는 점은 뭐 새로운 진입자 같은 경우가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그랬을 때 이 공급 같은 경우에 대해서 수요가 압도하는 현상 같은 경우가 2025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가능하다는 점을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여기 더해져서 수급의 타이트함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수요 측면이 우위를 나타내는 시장 안에서 여기에 대해서 ASP, 단가에 대한 평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해줬어요. 수요가 증대가 되는데 가격 자체가 여기에서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수요 공급에서 아직 공급자 위 시장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언급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은 전통적인 반도체인 D램, 낸드, 여기 더해져서 HBM 후공정땅 까지 함께 움직임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HBM 관련 수혜주보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통적인 반도체로 알고 있는 뭐 D램, 낸드단의 종목 상승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우리도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돌고 돌아 지금 시장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HBM이니까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좋을지 오늘장 우리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이사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전공정단 보통 움직일 때는 이제 업황의 회복을 할 때는 소재, 부품 쪽이 먼저 움직이고 장비 같은 경우가 호행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번엔 동시로 함께 움직였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라고 하면은 낸드 D램의 가격 인상 같은 경우는 확인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낸드 같은 경우는 가수요의 발생, 그러니까 고객사 같은 경우가 이 공급처 같은 경우를 놓고 수요를 이렇게 우선은 재고단으로 확보를 해놨다는 의미고요. D램 같은 경우는 실제 가격 인상 같은 경우가 나타나고 수요 회복 같은 경우도 함께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선은 전공정 쪽도 함께 움직이는데 전공정 장비주 같은 경우는 고객사 같은 경우에서 실제 투자를 단행할 때 주가에 대한 속도가 위로 붙습니다. 즉 멀티플 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장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목에 찬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추격 매수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종목들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공정 장비 안에서 목에 찬 주가 상승을 보인 종목들은 조심하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보면요. 그동안 좀 랠리 소외받았던 PSK가 급등하고 있고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가 올라줍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전공정 장비주로 볼 수 있겠고 이와 함께 동진 세미캠을 필두로 한 소재주들도 원익 QNC도 오늘 장은 올라주고 있는데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전공정 장비 소재주의 강세 더하기 삼성전자까지 더해져서 오늘 더 많이 오른 건가요? 특징주들 꼽아주시죠. 우리가 좀 목에 찬 종목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지가 중요하잖아요. 원익 IPS 같은 경우가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레거드 장비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주가 수익 비율 상단이 한 20배 정도, 많게는 진짜 슈퍼사이클 때가 20배 이상으로 부여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한 시가총액 2조 정도가 지금 올해 예상되는 이익 수준으로는 주가 수익 비율 20배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정도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목에 찼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연결해서 우리가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를 보면 조금은 다른 케이스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의 사업 같은 경우가 뭐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사업, 여기 더해져서 신사업은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 부분도 있는데 하나 더 추가된 게 HBM단에서 우리가 공정상에 이 전체적인 마모가 나타났을 때 이 부분을 평탄하게 해주는 뭐 CMP, 슬러리 부분 같은 경우가 고객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멀티플의 상향을 반영을 해주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2조 5천억 원대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좀 팔고 싶은 욕구가 있을 텐데 우리가 신사업에 대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2조 5천억 이 정도에 대한 시가총액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과 원익 IPS를 꼽아주셨는데 원익 IPS는 시총 2조, 동진 세미캠은 시총 2조 5천억 원 가량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둘 다 오늘장의 급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까지는 맞거든요. 네네. 그럼 두 종목 모두 다 매도 의견인지 아니면 동진 세미캠은 그래도 2조 5천억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 홀딩인지요? 그렇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홀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2조가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네. 좀 차익 실현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원익 IPS뿐 아니라 원익 QNC라든가 원익 그룹주들이 움직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과 좀 연관이 많은 기업이잖아요. 네네. 소외받았던 원익 QNC는 좀 이번 기회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EUV 쪽의 소재 쪽 매출이 또 하나의 신사업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요인을 대입을 해보면 장비보다는 소재 쪽 같은 경우가 실적에 대한 복원력이 선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1분기 실적은 소재 쪽도 좀 공백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삼성전자 주총의 내용들, 그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의 사업 환경들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1분기 실적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장비 업체와는 다르게 지금은 보유하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익 QNC도 보유고요. 또 고양이님이 동진이 오늘 2조 5천억 원인데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홀딩해 보세요. 변영인 대표님은 오늘 이 반도체주들의 랠리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저는 조금 걱정인 게 오늘 소부장단에서도 급등하는 종목이 있긴 하지만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정말 유례없는 폭발적인 급등을 보이고 있는 만큼 또 나 빼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달릴까 봐 포모에 대한 두려움이 또 불거지고 있거든요. 가능성은 있나요? 우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제 전에 신고가 부근에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좀 많으셨던 부분들은 비중을 저는 일부 좀 축소를 하고 이번 상승이요? 그렇죠. 비중을 일부 좀 축소하고 저는 그 비중을 삼성전자에 다시 좀 편입하는 그러니까 상승 여러 관점에서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많이 올랐다는 관점이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업황 감들은 아닌데 다만 지금 이 마이크론의 이 3분기 가이던스가 시장의 어떤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 부분은 전 변곡점이 좀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이 미국의 반도체주의 실적 발표 추이를 좀 봤을 때 이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좀 부합하면 이걸 악재로 좀 인식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상회했다는 어떤 긍정적인 지표가 다음에 관련된 어떤 실적 기대감. 그래서 우리 증시의 대비 효과를 보면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대비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와중에서 저는 종목을 조금 더 차별화해서 보자라는 부분은 어제 삼성전자의 이 주총에서 관련된 이 메시지에 좀 더 주목을 해봤는데 지금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특히나 뭐 삼성전자 향 또는 SK하이닉스 향 장비주가 좀 강했고 오늘 동진 세미캠을 기점으로 소재주가 좀 더 강한데 저는 어제 플립칩 관련해서 메시지가 좀 있었는데 오늘 FC, BGA 관련주들이 오늘 주가 탄력도가 좀 굉장히 좀 크지 않는다는 관점에선 대덕전자도 현재 구간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도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세정용 관련 이 소재 한솔케미칼도 여기서 적용될 수 있는 소재 부분에 대한 매출 기인도를 우리가 좀 봤을 때는 1분기 실적을 좀 기점으로 본다면 소재 종목들 여기서 특화 소재 안에서도 동진 세미캠이 오늘 좀 강했기 때문에 수급은 낙수 효과로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소외된 소재주도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외된 소재주도 주목해보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일정 부분 만약에 높은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비중 줄이고 삼성전자로 돌아가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장의 이슈 만나보시죠. 다방면으로 확산 중인 AI 열풍이 이번엔 통신 장비주까지 건드렸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사실
이렇게까지 반도체가 잘 나갈 때 통신 장비를 굳이 사야 되나 싶기도 한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AI라는 코멘트가 붙어버렸어요. 네네. 이거 뭐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다면서요? 예, 사실 이게 과거에 우리 학습 효과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이 해당 리포트가 참 이게 좋지만은 않은 기억이 좀 많아요. 어, 그래서 이번 리포트도 이제 과연 좀 믿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많고요. 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 과거에 뭐 5G에 관련된 투자 확대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통신주는 좀 바닥 확인한 이후에 추세 좀 전환했다가 다시 상승폭을 되돌린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펀더멘탈 관점에서 실적 회복이 아닌가라고 좀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좀 컸었고 여기서 이 가장 큰 이유는 5G에 대한 투자 지연. 그래서 예상했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비주들의 이 실적들이 좀 더 크게 악화됐던 기조가 3년 연속이라는 영업 적자 기조를 좀 유지했었고요. 올해도 사실 저는 영업 이익에 관련된 이슈보다는 적자를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대 낙폭 부분에서는 뭐 KMW 같은 종목들이 뭐 과거 시총 1조 원대를 좀 돌파했던 이력 안에서 현재 시가총액이 한 5천억대 초반에 좀 머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매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논의를 좀 하더라도 이익 훼손 부분들이 가장 크게 좀 작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AI 시장 화두가 이 5G에서 6G를 좀 넘어가기 전에 5.5G 그래서 이제 5G 어드밴스드가 조기 도입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했지만 이게 단순한 어떤 이슈 부각이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서 장비주가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실질적인 납품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AI 관련해서 오늘 통신 장비주들이 올랐다라고 본다면은 추세적인 상승도 가능한지 대표적으로 오늘 KMW라던가 에이스테크의 주가 상승이 컸거든요. 오늘 종가에 매도할까요? 아니면 AI 믿고 들고 가볼까요? 우선 저는 지금 241선을 좀 돌파했다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기류라고 좀 보고 있는 게 KMW와 몇몇 종목에는 종목 차별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KMW의 경우에는 지금 14,500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조금 더 기대감들을 좀 부각시키면서 가져가도 좋은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 바닥이 지난 10월 27일 뭐 9,700원대에 있었고 이게 뭐 전고점 대비해서에 대한 주가 하락폭들이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이게 상승해도 사실 이 손실 만회가 굉장히 좀 아직 뭐 체감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좀 늘려라. 자, 이 부분보다는 좀 보유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14,500원을 좀 지켜준다면 여기서 점진적 기대감들을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인데 에이스테크의 경우는 지금 이 최근에 상승폭을 가졌던 2,720원 요 구간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는 관점에서는 여기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물대 부담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또 강했던 솔리드를 좀 보면 이 종목은 사실 이 오늘 주가 상승폭들은 좀 KMW에 비해서는 좀 미비했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 관점에서는 KMW에 비해서 그래도 상승 탄력도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기 때문에 단기 이슈가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활성화된 이슈라면 솔리드 정도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또 솔리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성 이사님, 지금 저희가 통신장비주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별로 안 믿는 듯한 눈치예요. 왜냐하면 이 통신장비 쪽에서 하나증권의 리포트 영향도가 크다라는 걸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네. 거기서 나왔던 톤보다는 시장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이번엔 다를까요? 이번에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주파수 할당 같은 경우가 만약에 한 6월에서 7월 정도 결정이 돼서 여기에 실제 입찰 같은 경우 경매죠. 이 부분이 연말에 이루어진다라는 그 가능성,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미국에서도 주파수 할당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완 투자 형식입니다. 그런데 진짜 진정한 빅사이클 같은 경우는 우리가 3G에서 LTE로 넘어갈 때, LTE에서 5G로 넘어갈 때 그때 사이클에서 KMW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이번 보완 투자 사이클에서는 그 정도의 영업이익은 당연히 쉽지 않고 그러면 한 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과연 8천억 정도 이상 그 정도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한 6천억 정도인데요. 그 정도 상승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낫고 이 사이클이 빅사이클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우선은 앞단의 수요를 끌어줄 수 있는 주파수 할당, 그 다음에 나머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자율주행단에서 레벨 3 같은 경우를 상용화하는 주체 같은 경우가
한 2개 업체 이상 나오면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계와 맞물려서 새로운 차세대 통신 투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강하게 통신 장비주를 매수해도 되겠습니다. 네, 현 구간에서 오늘도 통신 장비 오르네. 지난해 AI 붙고서 원전도 올랐잖아. 따라 살까 하는 것보다는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장의 특징주 보시죠. 올리브영 매출 4조 육박에 CJ가 질주합니다.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을지 두 분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는데요. 변영인 대표님 네. 매수 의견 주셨고요. 저는 또 뭐 올리브영 가면 이제 눈이 돌아가는 소비자 중에 네. 한 명이라서 이번에 그 CJ 올리브영에 대한 올리브영 네트워크스에 대한 그 상장 기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추가 상승도 여기서 더 가능할까요? 우선 상장 모멘텀들이 좀 현실화되는 구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CJ의 경우에서는 올해 연내 상장에 관련된 확실한 메시지를 좀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해 7월에 이 상장을 좀 준비했다 시장 상황이 좀 더 악화되면서 좋은 시기에 다시금 좀 상장했다라고 좀 이 메시지를 밝힌 이후에 상장 가시화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CJ의 어떤 실적 베이스 안에서에 대한 이 가치가 크게 좀 증가되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과연 올해 증시가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 좀 이어지는 기조 안에서 오히려 이 코스피가 오히려 좀 상승 추세를 좀 더 유지해 간다면 CJ 입장에서는 좋은 구간의 상장을 검토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실적 기준을 보면 지금 이 CJ 올리브영과 CJ 푸드빌 이 두 개의 알짜 자회사들의 실적 성장 추이도 CJ 연동 효과를 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업사이드 요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CJ는 조정 시 매수 의견이고요. 반면에 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CJ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주력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광고도 주력인데 최근 광고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이번 CJ 올리브영 효과로 인한 상승은 여기까지일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던데 이성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올리브영 같은 경우가 만약에 영업 외익으로 잡히는 구조가 되면 올해 5천억 정도의 영업 외익이 더해질 수 있어요. CJ 기준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멘텀 같은 경우는 CJ에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 같은 경우를 도출해 보면 한 14만 원 정도. 그래서 거의 다 온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보유에 대한 의견, 그중에서 단기 보유, 목표가는 한 14만 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겠습니다. 그러니까 CJ의 경우에는 이 올리브영 효과로 주가가 상승하긴 했는데 네. 만약에 따로 상장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실익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겠군요. 네. 그럼 확실히 CJ에 대한 모멘텀이라든가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 들고 가고 지금 갖고 있는 부분들의 영역하에 보유하고 추후에 매도를 노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보시면요. 코스피는 2.28% 급등, 코스닥은 1.38%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FOMC 회의까지 끝났는데 변영인 대표님 오늘 장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우선 연준의 기조, 여기서는 뭐 점도표에 대한 이 수정 부분도 없었고 이게 불확실성들을 좀 해소됐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대외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은 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수급 유입 기대감들 때문에 여기서 점진적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일본의 어떤 연동 사례를 봤을 때 마이너스 금리 해제 관련된 반사 수위가 예상된다는 어떤 전망들 좀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수립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양시장의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여전히 빨간불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1000여 개 가까운 종목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500여 개가 조금 넘는 종목이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640개에 가까운 종목이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오늘 시장의 자세한 종가 상황은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관심이 이들이 과연 무엇을 살까로 쏠렸는데 지금 정확한 해답이 나와진 터라 반도체주를 오늘 쓸어 담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 다시 저PBR주, 관련주 사며 코스피단의 환호성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성 이사님, 오늘 장 간단하게 브리핑해볼까요? 전체적인 수급의 흐름을 놓고 봐서도 오늘 시장 자체가 상당히 탄력도가 강했습니다. 개인 주체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거래소 기준으로 한 5천억 정도 매도를 나타냈다가 장 막판에는 2조 7,200억 원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역대급의 매도인데요. 이 부분을
외인 주체 같은 경우가 1조 7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주체는 9,6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 같은 경우도 1조 2천억 원이 유입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거의 역대급의 프로그램 매수 유입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치 같은 경우를 보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8,800억 프로그램 매수 유입, SK하이닉스가 3,900억 정도로 지금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의 대부분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차지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제 오늘 프로그램 매수의 강도가 너무 강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수의 충격,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될 때는 지수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음을 함께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프로그램 매수의 중심 같은 경우가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에코프로, H1 제약 이런 쪽으로 시가총액 상위, 그 다음에 상위와 연계되는 종목들이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수급 양호했습니다. 이 시장 같은 경우가 이어지려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에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